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 어드미션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이 어드미션이라는 영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드미션은 허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 요청을 허가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요청은 이 API 서버에 전달이 되고 API 서버가 자신이 받은 요청을 etcd에 저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쿠버네티스 요청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 요청을 받아서 허가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허가를 하게 되면 etcd에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고 거절하면 쿠버네티스 요청은 etcd에 저장이 되지 않고 요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저희 GitHub에 있는 어드미션 컨트롤러 코드를 지금 실행을 할 거고요.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에서 허가하는 부분을 좀 수정할 거예요. 현재는 이 allowed, 즉 허가를 true로 했기 때문에 제가 파드를 생성할 때 허가를 해줄 겁니다.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이걸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지금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비지박스 파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생성하면 이제 파드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파드를 조회하면 이제 비지박스가 나오죠. 이거를 생성했던 파드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제가 허가를 디나이 시켜 볼게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허가를 거절하겠다, false 처리하겠다 라는 것만 해주면 이제 파드 생성이 다 거절이 될 거예요. 아까처럼 비지박스 파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을 하면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아까 저희가 false 처리 났잖아요. 허가를 false 처리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요청이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400 배드 리퀘스트인데 제가 사유를 이 HTTP 스테이트 배드 리퀘스트 즉 400 에러 코드를 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 메시지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 요청을 허가할지 거절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종류는 두 개가 있어요. 변조, 뮤테이트랑 검증,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트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검증이 실행이 되는데요. 뮤테이트는 말 그대로 쿠버네티스 요청을 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조에 실패하게 되면 이 deny 거절이 돼요. 그래서 이 변조에 대한 코드를 잘 개발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검증 단계가 마지막에 실행이 됩니다. 이 검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실패하게 되면 아까처럼 허가를 거부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연했던 거는 검증에 대한 어드미션 컨트롤러 기능이었습니다. 지금은 변조, 뮤테이트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GitHub은 어드미션 컨트롤 프랙티스라는 곳에 main.co에 있고요. 그리고 main.co에 펑션 뮤테이트 어드미션 리뷰라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조에 대한 내용을 담겨져 있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 파드에 대한 내용을 즉 쿠버네티스 요청의 파드 정보만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 파드 정보에 init 컨테이너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드에는 init 컨테이너를 명시하지 않아도 이 변조 때문에 init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init 컨테이너는 어떤 컨테이너를 추가하냐면 비즈박스를 컨테이너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연 방법은 밸리데이션 시연과 같습니다. 즉 아까 검증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똑같이 비즈박스 파드를 생성할 거예요. 이때 주목할 점은 init 컨테이너를 제가 명시하지 않았어요. init 컨테이너를 명시하려면 init 컨테이너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init 컨테이너가 없죠. 그런데 제가 아까 코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변조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init 컨테이너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추가가 되는지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드를 생성을 하면 파드가 잘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뮤테이트와 밸리데이션이 호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뮤테이트가 먼저 호출이 되고 밸리데이션이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드 정보를 보면 되죠. 이 비즈박스에 대한 파드 정보를 한번 봐볼게요. 야물 파일로 이제 저희가 파드 정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init 컨테이너 스태츠가 있고 더 올라가 보면 init 컨테이너가 지금 있죠. 제가 실행했던 비즈박스는 init 컨테이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드 안에는 실제로 init 컨테이너가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네임 있죠. 네임은 제가 뮤테이트 코드에 작성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니,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여기 비즈박스에 따라가게 되고요. 어드미션 컨트롤러의 동작 방식은 쿠버티스 웹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웹훅은 쿠버티스 요청이 SCD에 저장되기까지의 과정에 훅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뮤테이팅 어드미션 그리고 밸리데이션 어드미션이 각각 웹훅으로 동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웹훅은 쿠버티스 매니페스트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테이팅 웹훅 컨피그레이션과 밸리데이션 웹훅 컨피그레이션을 정의를 하면 웹훅이 생성이 되고요. 이때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쿠버티스 서비스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쿠버티스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 바로 웹훅을 처리할 웹서버입니다. 이 웹서버는 저희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 내장된 쿠버티스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웹훅을 직접 개발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바로 HTTPS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코드를 보시면 HTTPS 통신하기 위해서 기본 포트인 443을 사용을 했고, HTTP 통신에 사용하는 인증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웹훅을 매니페스트로 생성할 때도 인증서에 대한 데이터도 C의 번들이라는 필드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증서를 직접 이 웹서버 개발자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인증서가 만료가 된다면 이 웹서버는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지 않겠죠. 웹서버를 직접 개발했을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요청과 응답에 대한 구조입니다. 요청과 응답에 대한 구조는 어드미션 리뷰라는 구조로 다뤄야 되고요. 이거는 공식 문서에 그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왜 어드미션 리뷰 구조로 다뤄야 되냐면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에 대한 원리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웹훅으로 이 웹서버가 요청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요청에 대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원래 구조는 어드미션 리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웹서버를 개발할 때는 원래 구조인 어드미션 리뷰 구조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쿠버티스 공식 문서에 다이나믹 어드미션 컨트롤러라는 이 문서에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웹훅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라는 문서가 있고요. 리퀘스트는 어드미션 리뷰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라는 의미는 여기에 이렇게 있죠. 어드미션 리뷰는 이런 형태로 포맷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도 어드미션 리뷰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제 리퀘스트와 다른 거는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결과는 리스폰스 필드에 담게 됩니다. 아까 시연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이 허가할지 거부해야 될지에 대한 필드가 리스폰스 얼로우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true로 하게 되면 허가를 하고 false라면 거부를 하겠죠.
어드미션 컨트롤러에 대한 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인증과 인가를 통과한 쿠버네티스 요청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AAA라고 부르는데요. Authentication 인증, 그 다음에 Authorization 인가, 그 다음에 Admission Control 허가.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요청은 AAA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과 인가가 통과된 쿠버네티스 요청을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허용 또는 거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죠. 아무리 권한이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인증을 받고 권한이 있을지라도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거부하면 내가 요청한 쿠버네티스 요청이 실행되지 않는다 라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인가받은 사용자도 쿠버네티스 정책상 하면 안 될 것들을 저희가 쿠버네티스 폴리시라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 폴리시를 코드로 정해야 한다라는 용어가 폴리시 에즈 코드가 있는데, 이 폴리시 에즈 코드를 어드미션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예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OPA 게이트키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베르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오픈소스는 쿠버네티스 정책을 코드로 표현하는 오픈소스이고요. 그 원리는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키베르노 공식 문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키베르노 공식 문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정책을 코드로 표현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스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요. 문서가 여기서 한번 아무나 클릭해 볼까요? 정책을 좀 필터링 해볼게요. 저는 검증을 보고 싶어서 밸리데이트, 그리고 ECTO만 보고 싶어서 ECTO를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제일 첫 번째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 보면 뭔가 익숙하죠?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에 ECTO 인젝션이라는 레이블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쿠버네티스 정책을 코드로 표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원리는 어드미션 컨트롤을 사용한다 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폴리시 에저 코드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사례가 컨피그레이션 인젝션입니다. 말 그대로 설정을 주입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오픈소스는 ECTO 데이터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는 ECTO입니다. ECTO는 서비스 메시를 하기 위해서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사이드카 컨테이너 생성을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담당합니다.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코드를 보면 ECTO 기덥에 append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이 웹훅이라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웹훅 코가 있죠. 웹훅을 보면 init 컨테이너, ECTO 프록시를 초기하기 위한 init 컨테이너와 그리고 ECTO 프록시, 인보이 프록시 컨테이너를 추가하기 위한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컨테이너 추가한 거는 인보이 프록시일 거예요. 여기 아마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는 데이터독이죠. 데이터독은 그 에이전트 설정을 init 컨테이너가 담당하게 되는데, init 컨테이너도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있네요. 어드미션 뮤테이트라는 그 경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init 컨테이너를 인젝션 한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아마 init 컨테이너를 추가하기 위한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